안녕하십니까. 제로건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4일이고요. 현재 오전 11시 48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챕터 12 디바이스 인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디바이스 인포를 알아야 챕터 15장의 GPU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16 CPU에 대한 구조도 알 수 있고, 챕터 17 FPGA 여기에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구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챕터 12의 디바이스 인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커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엑스플로러를 열고 빈 곳을 선택하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022 시클 인포 또는 디바이스 인포로 해도 됩니다. device.cpp control B include cpg sed extension include cl SQL hpp void test device info basic int main 이거를 복사해 오고요, 붙여놓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SQL Q 지금 이거는 디폴트 Q 상태고요. 오로 디바이스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Q에서 get device가 있고요. sed cout device name device 디폴트에서요 get info 여기에 SQL info device name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 이름이 출력됩니다. 출바꿈 하고요. 일단 실행해 봅니다. dpcpp qsdd c++20 ehsc device.cpp od.exe 빌드가 되었고요. clsd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텔 그래픽스 이 디바이스가 선택되었습니다. 여기다가 sed cout sed 불 알파 이렇게 하고요. sed cout is GPU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디폴트 get is GPU 인텔리전스가 작동 안 하네요.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is CPU 이렇게요. is CPU 한 번 더요. is host accelerator도 있습니다. is accelerator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빌드 합니다. clsd 이렇게 보면 디바이스 이름 인텔 그래픽스는 GPU다 true, CPU다 false, host다 false, accelerator다 false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테스트할 수 있고요. 요거를
디폴트 디바이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폴트 디바이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를 디세이블 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CPU 디바이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디폴트를 빼버리겠습니다. 디폴트는 빼버리고요. 이렇게 했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에다가 Q를 선택할 때요. 시클 CPU Selector 이렇게 CPU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거를 테스트합니다.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GLSD 이제 인텔 CPU 디바이스가 선택되었고요. GPU false, CPU true, 호스트 뭐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하나 붙여 놓을 텐데요.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요. 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디바이스 인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void enumerate platform 이렇게 하고요. std vector platforms SQL platform get platforms 이건 함수입니다. 모든 플랫폼을 나열해서 이 벡터 플랫폼즈에 넣고요. for all platforms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하나씩 나열해 봅니다. std cout platform get info SQL info platform name std ender 이렇게 해서 모든 플랫폼을 먼저 나열해 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dp cpp qsdd c++20 ehsc device.cpp o d.exe clsd 제 기계에는 인텔 FPGA 에뮬레이터 플랫폼이 지원되고요. OpenCL, CL HD 그래픽스, 레벨 0, SQL 호스트 플랫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각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oid enumerate device 이렇게 하고요. SQL 플랫폼 constant L-value reference platform std vector devices platform get devices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를 벡터로 뽑아내고요. for SQL device constant L-value reference device devices std cout t device name device get info SQL info device name std ender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glsd 이거를 호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여기서 플랫폼을 보내고요. std cout std ender 한 번 더 빌드 합니다. glsd 인텔 FPGA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디바이스가 있고요. OpenCL 코어 이건 CPU네요. 인텔 HD 그래픽스 디바이스고요. 인텔 레벨 0 그래픽스고 SQL 호스트 플랫폼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SED cout T
디바이스 벤더. 벤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더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맥스 컴퓨트 유닛스. 이게 CPU 코어를 말하는 거야. CPU 또는 GPU 코어 연산할 수 있는 코어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맥스 컴퓨트 유닛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CLSD 이렇게 해보면 FPGA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유닛이 16개 있고요. 인텔 코어 이거는 CPU죠, 그죠? 제 기계에 하드웨어 스레드가 16개 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 스레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텔 UHD 그래픽스에 그래픽스 연산 코어가 24개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호스트 디바이스는 제 CPU를 말하는 거거든요. CPU에 연산 유닛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네요. 컴퓨터 유닛이. 이 링크에서 기타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맥스 그룹 사이즈, 맥스 워크 아이템 사이즈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고 해보면 되거든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붙여놓고요. 다시 한번 빌드하고 CLSD 이렇게 해보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인텔 코어 i9 이거 같은 경우에요. 맥스 컴퓨터 유닛이 16개 있고 최대 그룹 사이즈가 8192개가 되고요. 최대 아이템 카운터가 8192. 그 다음에 최대 섭그룹 사이즈가 4, 8, 16, 32, 64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로컬 메모리 타입이 글로벌이고요. 이건 CPU 코어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GPU 같은 경우고요. GPU 같은 경우는 맥스 컴퓨터 유닛이 22개고 최대 그룹 사이즈가 256입니다. 최대 아이템 개수가 256이고요. 최대 섭그룹 사이즈가 8, 16, 32 이게 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뽑아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다큐멘테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클 디바이스에서 여기서 디바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is host라든가 is CPU, is GPU, is accelerator 이런 거를 이 코드에서 사용할 때요. 코드에서 사용할 때 시클 info device name 이런 거를 이 문서를 보고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러럴 C++에서 여기 12장에 디바이스 인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한번 읽어 봐야 합니다.